지난 시간에 이어서 14번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진이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한다. 그죠? 그 점에서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서 하는 사고와 구별된다.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표시하고 동일하다. 그죠? 다만 이와 같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비진의 표시는 표의자 혼자서다. 그죠? 근데 거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그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2번 개별 판례 문제죠.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에 따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 표시는 사직 거죠. 양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다. 그죠? 근데 사용자도 지시했기 때문에 그 불일치를 알고 있다. 그죠? 그럼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로서 상대방이 이미 그 불일치 알고 있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 다음 3번 이와 같은 비진의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뭐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선의이기만 하면은 제3자가 가실이 있더라도 부호가 됩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주요 논점이고, 자, 그 다음 강박입니다. 강박 체크를 하시고 마지막 줄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뭐요? 해당한다.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틀다. 그죠? 강박은 강박입니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죠? 예. 강박은 강박이요. 비진의 표시가 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단어만 찾으시면 돼요. 자, 중간에는 볼 필요 없죠.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량조, 표의자 마음속에 진정으로 원치 않았으나 당시 상에서는 뭐요? 이 체세로 생각하고 정량조. 이는 비진의 표시는 될 수가 없다. 자, 볼게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여기 볼게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까? 일치요? 일치죠, 일치. 의사표시 일치입니다. 다만 문제가 표의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당한 사기, 강박에서 부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의사가 결정돼서 표시되었다. 이를 이유로 뭐요? 하자 있다고 취소할 수 있는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하죠. 따라서 강박인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일치입니다. 근데 비진의 표시는 뭐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즉 양자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요?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다. 그죠? 틀렸습니다. 강박은 강박일 뿐이요. 자, 그래서 앞에서 12번 문제를 한번 가보세요. 12번 문제 3번. 강박은 뭐요? 취소 문제다. 그죠? 강박으로 하면 의사표시 취소죠. 따라서 103조 위반행위는 무효죠. 양자 별개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한 때는 그 자체는 뭐요? 103조 위반은 무효로 볼 수 없다. 이제는 뭐요? 이 전체를 읽을 필요 없죠. 강박은 강박이요. 강박 자체가 103조 무효가 되지 못한다고 하죠. 강박은 강박일 뿐. 그 다음에 뭐요? 여기서 강박은 비진의 표시하고 전혀 구조가 다르다고 하죠. 강박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외우면은 그냥 우리가 약장사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핵심 단어 그죠? 시험장에서는 바로 강박은 반사의 질서 무효와 전혀 다르다고 하죠. 무효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요? 강박은 비진의 표시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강박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죠? 예, 그렇게 바로 외우시면 돼요. 자, 5번 질문으로 갑니다.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요? 유효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표의자 의사표시가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뭐요? 무효가 된다.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가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됩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죠. 누굽니까? 표의자 그죠. 다 주장자죠. 즉 다툼 있는 사실은 그 다툼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죠. 근데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외워야 될 게 두 가지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착오에 있어서 중과실 여부는 뭐예요?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그 다음에 126조 표현대에서 그날 넘는 행위에 대해서 그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뭐예요? 상대방이 그죠. 나머지는 주장자가.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누구로 보면 돼요? 표의자다 그죠. 표의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럼 입증 책임도 이제는 익숙하게 시험 장소에서 뭐예요? 풀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두 명만 신경 쓰면 되죠. 네. 상대방이 입증한 두 명만 신경 쓰시면 입증 책임은 주로 의사표시 파트에서 될 겁니다. 누가요? 주장자가. 표의자다. 그죠? 또 하나 입증 책임이 신경 쓸 게 조건 파트죠. 예, 조건 파트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누가요? 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죠? 나머지 조건부 법률행위냐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냐 다툼이 있다면 뭐예요?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죠? 주장하는 자가.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볼게요. 이 부분 외워달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펴보세요. 기본서. 교과서 189페이지 도표입니다.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죠? 우리가 9명 외워달라고 그랬죠. 두 문자로. 자,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뭐요? 제3자라는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다, 그죠? 한 명 더 기억하시고. 자, 여기입니다. 가장 많이 떴던 자가 이자죠.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떴던 자가 누굽니까? 이자죠, 그죠? 상속인이요. 근데 상속인 하면은 누구든지 안 틀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꿉니까? 상속인을 포괄성계인. 포괄성계인도 틀릴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도 모든 사람이 뭐야?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출제자가 끌겠죠.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바꿉니까? 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 미끄러운 그죠? 이자입니다, 이자. 이자하고 똑같은 자입니다. 네, 똑같은 자. 그 나무 이자는 뭐예요? 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볼게요. 주식의 가장양도에서 주식회사 또는 회사,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굽니까? 일반 채권자죠. 가장양수인 일반 채권자. 그 다음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예전에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됐는데 이제는 출제 안 됩니다. 상속이, 그 다음에 추심 목적의 양수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안 틀리죠. 대리에 있어 본인. 본인과 대리는 미끄러운 게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순위 저당권자. 다른 말로 후순위 제한물권자. 이런 자들.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에서 수익자인 제3자 등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약상의 지위를 물려받은 자. 나머지 자는 다 허위 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경제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한다, 그죠? 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문자를 찾는 겁니다. 주로 채무자 아니면 뭐요? 이자래요, 이자. 또는 대리에서 보낸 이런 자들. 16번 지문으로 갑니다. 갑은 X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한 채로 중요차고죠. 경계 가는 차고 현하에 가는 차고 중요차고다, 그죠? X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표의자 갑이 중요분의 착오를 했겠지만 가실이 없는 경우. 109조를 돌려볼게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고 그 착오에 중가실이 없어야 되죠. 그럼 가실이 없어요. 그럼 뭐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취소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가 적시는 마시고 어떤 경우입니까? 착오 취소에 관한 백구조는 강행법규이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죠.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더라도 당사 사이에서 뭐요? 취소할 수 없음을 합의한 경우 취소 못한다 그죠?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분에 착오 있고 중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면적 책가심이죠. 시가, 면적, 수량의 근소한 차이는 뭐요? 중요분의 차가 아니다 그죠? 중요분의 차가 아니다. 그 다음 D건요. 종료 부분에 차가 있어야 되죠. 그죠? 종료 부분의 차고. 종료 부분의 차고의 판단 기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별해야 되죠. 따라서 표의자 입장에서도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정도로 뭐요? 중요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인이 뭐요?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뭐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돼야 되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얼. 나 최근에 자주 각종 시험에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내가 토지를 구입할 때 그 토지 평수가 등기부에 기된 평수와 일치한지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기 위해서 청량을 하고 매수합니까? 아니죠, 그죠?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그대로 믿고서 매수한다,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값은 X 토지가 지적도와 정확하게 일치한지 여부를 뭐요?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 업무가 없다, 그죠? 없다. 미리 청량해 볼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요? 등기부상의 면적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도 뭐요? 등기부상에 기대 면적과 실제 토지의 면적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같이 보인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이와 같은 것을 조사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조사치 않더라도 뭐요? 중과실이 없답니다. 중과실이 없다. 17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111조 이하 질문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 우편으로 을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다른 것은 1번. 갑의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상대방 을에게 도달한 때, 그죠?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즉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111조 2항이다, 그죠? 발신 후에 사정의 변경. 갑이 등기 우편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당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그죠? 그대로 상대방에 도달하면 유효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을에게 도달한 갑의 청약은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틀다, 그죠? 예.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에는 뭐예요?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대로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등기로 보냈죠, 그죠? 등기 우편, 내용 증명 우편은 반송된 바 없는 한 뭐요? 그 무렵에 도달됨으로 추정이 된다, 그죠?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편은 반송된 바 없더라도 그 무렵에 도달됨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도달 전입니다, 그죠? 도달 전에는 갑은 자신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뭐요? 도달 이후에는 뭐요? 철회하지 못한다, 그죠? 상대방의 그 내용을 알기 전이라도 아무리 현혹을 하더라도 도달이 된 후에는 이미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 그 다음 5번 도달의 개념이죠. 도달이란 표의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만 놓이면 도달이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직접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그죠? 알 필요는 없다. 2번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정답은 2번. 대리에 관한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본인을 위한 것이 뭐 현명하여 그죠? 현명하여.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본에게 직접 그 법률효과가 기속되는 제도를 대리를 한다 그죠? 그다음 2번 익숙하다 그죠? 표현 대리가 요약에 성립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실상계할 수 없다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상대방의 가실을 줘서 가실상계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그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그다음 법정 대리인은 자유로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죠? 다만 복대리는 모든 행위에서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그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임의 대리하고 똑같이 선임 감독의 가실 책임만 집니다. 그다음 여러 명이 있다 그죠? 그때 원칙적으로 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죠?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5번 지문 필요 없습니다. 5번 지문은 가족법에 실려있는 조문입니다. 위치가.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도 뭐요? 혹시나 이와 같이 가족법에 실려있는 지문이 지문적에 섞일 수가 있습니다. 5개 지문은 뭐요?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봤던 가족법에 있는 조문이 실릴 수 있지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죠? 예, 실리더라도 우리는 민법 총칙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법의 조문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까지만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가족법 이와 같은 교정을 두고 있습니다. 19번 문제로 갑니다. 항상 대리 파트에서는 대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으나 을에게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없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무권 대리 문제죠. 자, 기억을 합니다. 을의 대리행위가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실죠.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는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이. 그 다음에 판단 시기는 행위 당시죠. 행위 당시. 따라서 행위 당시의 사정만. 따라서 절대로 뭐요? 행위 이후의 사정은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네, 맞죠? 몇. 을의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해당한 경우 을이 법정 대리인이더라도 병은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다. 2번 지문이 뭐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 범위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 똑같다 그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에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인 125조 표현 대리는 어디에만 임의 대리에만 성립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맞죠? T건 129조입니다. 을의 대리 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경우, 즉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뭐요? 잘못이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효한 대리와 같이 뭐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 병은 본인에게 그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예, 다 맞습니다. 다 맞죠? 그죠? 20번으로 갑니다. 갑이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허가 전의 계약은 뭐요? 무효죠. 무효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 그죠? 물권적,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전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전입니다. 허가 전에 매수인 을은 뭐요? 갑에게 이전 채무, 불효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허가제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뭐요?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죠. 따라서 이행치 않더라도 뭐요? 채무불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뭐요? 계약 해제할 수가 없다 그죠? 뭐다? 위 계약 체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계약은 뭐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은 때로부터가 아니라 뭐요? 처음부터 소급파이죠. 소급파요. 유효가 된다 그죠? 그다음 4번 허가 전입니다. 허가 전에 갑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에 이행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했다 그죠? 즉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일지라도 뭐요? 거래부터 먼저 하고 허가를 사후에 받자는 조건으로 거래 계약을 한 경우 그 거래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그렇지만 중간에 많이 바뀌었다 그죠? 명백히 없던 것으로 하자 그죠? 이제는 그때부터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 5번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거래 계약이 무효가 되면 기책 사유 있는 자라도 뭐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뭐요?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자의 무효 주장은 신스 기반이 아니다 그죠? 신스 기반이 아니다. 그 정답은 4번이 되죠. 예. 21번 지문으로 갑니다.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39조죠. 그죠? 무효는 끝까지 무효다. 그죠? 따라서 초인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초인한 때는 뭐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 그죠? 그 다음 137조입니다.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137조 규정은 임의 규정에 해당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1번 파트에 임의 규정을 고르는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근데 해당 파트에서 그 문제를 몰랐다. 그죠? 그러면 바로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미뤄놨다고 뭐요? 이렇게 21번에서 뭐요? 그 관련 지문이 재수 좋으면 뭐요? 그 해당 지문이 여기 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시험 범위가 민법 총칙부터 뭐요? 채권법까지이기 때문에 법은 하나하나 주제가 뭐요? 다 별도 주제가 아니죠. 앞뒤 부분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지문이 있더라도 뭐요? 나중에 뒷부분을 풀 때 해당 지문을 뭐요? 떠올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지문이 또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바로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뒷문제로 가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뭐요?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 장소에서 뭐요? 당연히 이와 같은 경우가 꼭 몇 문제씩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뭐요? 뒷부분에 앞부분 문제가 기억날 수 있는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앞부분에 가서 뭐요? 그에 맞는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식이 하나의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 법정 추인 체크할게요. 이제는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법정 추인이 제일 힘든 줄 중에 하나였죠. 자, 법정 추인은 뭐요? 14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이 정하는 일정한 행위가 취소의 원이 종료한 후에 이 보류 없이 뭐요?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법에서 추인이 있는 거로 간주가 되는 제도를 법정 추인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법정 추인이 되려면 법이 정하는 행위 전부 또는 일부 행위,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등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여야 된다. 그죠? 즉, 초인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그죠? 그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요? 법정 추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항상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양도 행위를 했다. 그럼 볼 필요도 없죠.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죠. 그죠? 없다. 이제는 이와 같은 질문이 제일 쉽다.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 법정 초인이 되려면은 이와 같은 행위를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근데 3번 지문. 상대방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그죠? 상대방에게는 법정 초인이 되지 못한다. 4번. 일부 취소할 수 있느냐 문제죠. 그래서 마지막 줄. 요건이 구비된 뭐요? 일부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앞부분은 그 요건입니다. 요건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하나의 법률액이 전부가 아니라 뭐요?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원칙은 전부 취소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법률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뭐요?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이를 유지코자 하는 당사의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 뭐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그 구체적 A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권 양도 계약과 권리금 계약. 계약이 두 가지 종류죠. 법률가 두 개다 그죠? 근데 일체로서 행해졌습니다. 그때 전부가 아니라 뭐요? 권리금 계약 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죠. 그때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뭐요? 원칙적으로 뭐요?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일부만의 취소가 아니라 뭐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금방 봤던 위와 같은 요건이 있으면 뭐요? 그때는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뭐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란 겁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부만 따로 떼어서 뭐요? 취소할 수는 없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전부 취소. 다만 예외적으로 이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전부 취소할 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4번, 5번은 문제 풀일 때는 안 보셨죠 그죠? 3번이 답이니까 4번, 5번 볼 필요 없죠. 예. 법정 초인이 있다면 항상 뭐요? 가장 쉬운 풀이 방법이 뭐죠? 그 행위자가 누구냐만 보시면 돼요. 행위자가 상대방이라면 법정 초인이 될 수 없죠. 예. 법정 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건이 법률에게 뭐요? 붙어 있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다 그죠? 그때는 붙어 있다 여부를 뭐요? 누가 입증하느냐?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주장자가. 그럼 주장자가 있으면 다 맞다 그죠? 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 근데 상대방 입증해야 되는 거 뭐요? 제일 중요한 게 착오에서 중과실 유무는 상대방이에요. 근데 126조 표현돼서 정당한 이외의 조문은 뭐요? 상대방이. 주장자가입니다. 그럼 1번을 그럼 모르겠다 그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 볼게요. 149조. 이와 같은 조건부, 기한부 권리도 뭐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경제적으로 부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다 그죠? 들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불법 조건이죠. 151조 1한 거죠. 조건이 103조에 반하는 경우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뭐요? 법률이 전체가 무효되죠.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 151조입니다. 가정조건. 조건이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됐죠. 이를 기성조건이란다 그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 기정유다 그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조건 없는 법률로 유효 그죠. 들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147조예요. 조건부 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비소급표를 원칙으로 한다 그죠. 그렇지만 당사자 의사에서 뭐요? 소개할 수 있다죠. 소개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게 객관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요. 항상 다툼이 있다면은 누가요?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그죠.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당연히 어떤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 뭐요? 그 다툼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그죠. 따라서 조건이 붙었다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뭐요? 그때는 조건의 존재를 뭐요?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조건이 붙었던 사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뭐요? 그에 따른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조건 성취를 입증해야 된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자. 그러니까 뭐요? 원칙적으로 표의자 그죠. 다만
중과실은, 차고에서 중과실은 상대방.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여기입니다. 조건에서 뭐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에 따른 법률 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러면요?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조건이 붙었다를 주장하고자 하고죠. 이 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23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 옳은 것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원칙이지만 1년 내지 5년의 단기 채권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여하튼 단기 채권이라도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되죠. 다만 그 전제가 판결 확정 당시에 뭐요?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도 판결 확정 당시에 아직까지 변제가 되지 않는 건 여전히 단기입니다. 그 다음 2번. 최근 우리 시험에서 질문이 됐죠. 실제 해당 권리의 기산일과 당사자 주장한 기산일이 서로 다를 때 뭐요? 어느 것을 기준합니까?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보죠. 네, 정답은 2번. 그 다음 3번 안 틀립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죠. 반대로 해석하면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면 뭐요? 권리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는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2번과 반대 표시하시고 우리 시험도 뭐요? 지문안은 됐지만 답은 된 바 없어요. 근데 2번은 답이 됐지만 이제는 뭐요? 4번을 답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해당 권리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거는 뭐요? 법적인 문제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뭐요? 법원이 판단해야 된다. 법원이 직권으로. 그래서 2번과 다르다 그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체크할게요. 당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 채권. 따로 따라요. 따로 따릅니다.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권 발생 오래된 계약에서 상대방에게 하는 반대 채권도 단기 1년. 틀렸습니다. 자, 이 지문을 가지고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문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갑을 간의 채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요? 보정을 썼어요. 그때 보정 채무가 몇 년의 시효 걸리느냐? 따로 다릅니다. 갑을 간의 채권 관계가 뭐요? 상사 채권 관계라면은 의뢰 채무는 5년의 시효 걸려요. 근데 이자가 보증을 썼다고 그죠? 근데 그 보정이 민사 보정 관계라면 뭐요? 이자의 보정 채무는 10년. 따로 다릅니다. 따로. 따라서 어떤 채권이 뭐예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가는 반대 채권이 당연히 뭐예요? 1년에 걸린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로.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에 걸립니다. 민법 총칙 마지막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여기다 체크할게요. 소멸시효 기산점에서는 최근에 가장 많이 답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도 제가 제일 강조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그죠? 그 마지막 지문 어떤 지문이 돼요?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가 와야 되죠.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바로 정답 1번이에요.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었더라도 뭐요? 항변권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을 제공하면 뭐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의 법률상의 장애가 없죠. 본래 이행기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조건 틀린다 그러죠. 예. 그래서 항상 기산점이 문제가 있죠. 그럼 5개 지문 중 뭐요? 가장 먼저 동시이행 항변권이란 뭐예요? 단어가 있는지 그 지문을 먼저 살피시고 그 지문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50% 이상은 거기서 일단 답이 결정이 날 겁니다. 거기 답이 아니면 뭐예요? 나머지 지문으로 가시면 돼요.
그다음 재판상 증거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죠. 그럼 언제부터 다시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그죠. 압류 등으로 중단된 것은 그 절차가 끝났을 때부터 다시. 성인으로 중단하면요. 성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다시다 그죠. 그다음 이행불능 칠 것이고 채무불행의 하나의 종류죠. 따라서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뭐요? 채무불행적 이행불능이 있는 때로부터. 부작위 채권은 뭐요? 위반 행위를 한 때로부터. 그 다음 정지조건부는 뭐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다 그죠. 예. 자, 지금껏 민법 총칙에 관한 지문을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를 4차례 봤는데 민법 총칙은 대부분 이와 같은 수준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가 뭐요?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동형 모의고사의 수준하고 비슷한 지문들로 채워질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못 봤던 문제가 지문이 등장할 수 있는 지문은 소멸시효 파트예요. 예. 자, 나머지 지문은 뭐예요? 느낌상으로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수준은 이 수준 하에서 등장할 겁니다. 다만 물권법과 채권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문들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자의 조절에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작년까지 뭐예요?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동형 모의고사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를 싣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만 쭉 연습을 합니다. 25번으로 갑니다. 물건에 소멸해가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어떤 지문이요? 물상 대입권에 관한 지문이다 그죠? 물상 대입권에 관한 지문. 그 다음 2번 지역권 용익 물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3번 최근에 제가 강조했던 지문 중에 하나죠. 자, 포기 체크할게요. 부동산 물건 변동과 관련 186조냐 187조냐를 묻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지분의 포기죠. 공유 지분의 포기가 됐던 합유 지분의 포기가 됐던 포기는 원에서죠. 원에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문구? 등기해야만 그죠. 등기해야만. 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점유권과 소유권 등 본권은 병존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자가 뭐예요? 본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뭐예요?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죠. 그렇지만 그 뒤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뭐예요? 무효인으로 밝혀져. 그러면 처음부터 뭐예요? 혼동이 없었던 거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은 뭐예요? 소멸하지 않았던 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아납니다. (26번으로) 갑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저당권 체크하시고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의 하나죠. 동산 물건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권, 질권, 유치권, 질권이다 그죠. 그런데 선의취득은 뭐예요? 동산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에서 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의 종류는 2가지밖에 없죠. 소유권과 질권이다 그죠. 그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 선의취득은 동산거래 안전을 위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뭐요? 양수인이 양도인과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면 뭐요? 해당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는 제도를 선의취득 제도로 한다 그죠. 그래서 양수인이 거래를 통해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해야 돼. 이때 점유 취득에는 현실인도 간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는 되지만 점유 계정에 의한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점유 계정 말고는 다 됩니다. 점유 계정에 의한 선처는 있을 수 없다. 그 다음 디귿 보세요. 선의 취득하려면 양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죠. 자, 해설을 보시고 따르세요. 이때
무과실, 선이 무과실이다 판단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물건해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선이 무과실을 판단합니다. 예컨대 뭐예요? 동산을, 예를 들면 자전거를 먼저 양순에게 이전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소유권 이전 합의는 뭐예요? 그 뒤에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소유권 이전 합의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선이 무과실을 판단합니다. 반대로 뭐예요?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키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뭐예요? 며칠 후에 인도했다. 그때는 뭐예요? 인도된 때를 기준. 즉 한마디로 뭐예요? 물건해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선이 무과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가 뭐예요? 물건적 합의보다 늦었다면 뭐예요? 그때는 인도된 때로. 반대로 뭐예요? 인도가 먼저 있고 물건적 합의가 뒤에 있었다면 물건적 합의시를 기준으로. 즉 한마디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3번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에는 지문화된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 4번 지문도 아직 우리 시험에 지문화된 적이 없어요. 선이 취득을 했더라도 뭐요? 그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뭐요? 2년 내에는 선의 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선의 취득자가 그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 취득한 때는 뭐요? 그때는 대가를 변상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이와 같은 대가 변상에 관한 251조가 선의 취득자에게 뭐요? 대가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뭐요? 그 물건의 인도를 단순히 거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항변권만 부여한 거냐? 아니면 뭐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뭐요? 대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선의 취득자에게 부여한 거냐? 이에 대해서 뭐요? 판례가 어떻게 보여? 후자로 본다는 겁니다. 후자로. 단순한 항변권이 아니라 뭐요? 적극적으로 대가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한 거로 판례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분 아직 우리 시험에 지문화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 경우는 외울 수 있다. 그죠? 자,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앞에서 선의 취득은 점유 개정에 의한 점유 취득 빼놓고 다 된다 그랬죠. 그럼 정답 5번이다. 그죠? 제3자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를 양수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뭐요? 선의 취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의 취득자의 점유 취득은 점유 개정 말고는 다 된다. 그죠? 현실의 인도, 가한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에 양도한 점유 취득은 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점유 개정만 안 됩니다. 점유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197조죠. 다 추정한다. 그죠? 다만 무과실만 추정이 되지 않는다. 그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등기 한자입니다. 이미 등기가 됐죠. 등기 한자는 통상 이전 등기할 때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200조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행사한 것을 적법하게 보유한 거로 추정한다. 그죠? 이와 같은 점유의 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하나죠.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수업 시간에 최근에 강조했다. 그죠? 201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적을게요.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다. 그죠? 그래서 악의 점유자가 이미 가실을 수취했다면 수취한 가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자신의 뭐요? 가실로 인해서, 즉 잘못으로 뭐요? 자신의 잘못으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그죠? 즉 악의 점유자일지도 뭐요? 거자의 잘못 없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다는 대가 보상 의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점유의 성계죠. 점유자는 뭐요? 자신의 점유와 전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또는 뭐요? 자신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 그죠? 있다. 그 점 4번 주의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진행을 합니다.